움직이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 또는 가족을 위한 넓고 편안한 공간, 아이오닉 9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세연입니다. 더 특별한 공간과 이동 경험을 위해 탄생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EV 아이오닉 9에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능들이 가득한데요. 이 기능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우선 주행 전에 시트를 몸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운전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시트 조절은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앉은 김에 릴렉션 모드와 컴포트 스트레칭 사용법도 알아볼게요. 먼저 릴렉션 모드는 이 스위치의 뒤쪽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트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은 여기 도어 손잡이 옆에 원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골반, 허리, 전신까지 총 3가지 스트레칭 모드가 있는데요. 한번 선택하면 10분 또는 20분 동안 스트레칭 모드가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장시간 주행 시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선택하면 컴포트 스트레칭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자세 보조나 주행 중 허리 보조 기능을 설정하면 운전 자세도 바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만약 밤이라면 앰비언트 라이트로 실내 분위기까지 바꿔줄 수 있는데요. 먼저 설정에서 차량,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을 누르면 무드 램프로 컬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컬러를 고를 수도 있지만 나만의 컬러로 섬세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제이드 그린 컬러가 마음에 드네요. 휴식에는 간식이 필수죠? 간식처럼 작은 물건은 여기 양방향 콘솔에 넣어두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운전석과 동승석에서는 이렇게 열 수 있고요. 1열에서 슬라이딩 콘솔을 밀어주면 2열에서도 이렇게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근데 2열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슬라이딩 트레이인데요. 길이가 긴 물건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1열처럼 릴렉션 모드와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이 있고요. 여기 마사지 기능도 있네요. 먼저 시트를 바른 자세로 세운 후 여기 전원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모드 버튼이나 진동, 두드림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마사지 기능인 다이내믹 바디 케어가 시작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사용해보세요. 이제 3열로 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2열 시트 워크인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어때요? 제법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러면 쉽게 3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위블링 시트라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데요. 수동도 간단합니다. 2열 시트 워크인 스위치를 눌러주면 등받이가 접히면서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 다음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위치 조절 레버를 이용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졌죠? 스위블링 시트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2열 시트를 앞으로 살짝 당겨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시트 밑에 회전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시트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스위블링 시트는 안쪽 방향으로 돌리면 180도까지 회전 후 고정되고 도어 쪽으로 시트를 돌리면 90도까지 회전됩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할 때 바깥을 바라보고 앉으면 더욱 특별한 기분이 들 거예요. 아참! 3열은 또 다른 공간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인카 시어터 같은 공간 말인데요. 3열을 완전히 접고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을 설치해보세요. 영화를 보려면 일단 전원이 필요하니 이렇게 화물칸 측면에 있는 USB-C 타입 충전 단자에 노트북 충전기를 꽂고 220V 전원 패널에는 빔 프로젝트가 연결된 멀티 컨센트를 꽂고 스크린까지 설치하면 나만의 영화관이 오픈되었습니다. 노트북이나 빔 프로젝터 말고도 차 안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을 충전할 일이 있죠. 그래서 아이오닉 9은 곳곳에 USB-C 타입 포트를 마련해 뒀습니다. 3열, 2열, 1열에 각각 2개씩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어서 충전 케이블에 맞게 최대 100W를 지원하는데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충전도 문제 없답니다. 차 안에서 전자제품을 충전하기 전에는 유틸리티 모드를 설정해주세요. EV 설정에서 유틸리티 모드 활성화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유틸리티 모드는 주차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론 다른 전기차들처럼 실외에서도 가전제품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V2L 커넥터에 전자제품 전원을 먼저 연결하고 외부 충전 포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면 멀티 컨센트에 코드를 꽂고 물을 끓여주세요. 향긋한 차와 간식까지 차 안에서 프리미엄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제품을 차에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고전압 배터리가 방전되면 곤란하겠죠? 그럴 땐 전기 사용 설정에 들어가면 방전 제한량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양손에 짐이 있을 때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 아시죠? 큰 짐을 옮기거나 차박, 차크닉 할 때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여기를 눌러보세요. 3열부터 2열까지 완전히 접을 수 있어서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매트를 널찍하게 깔아주면 와, 진짜 차박할 맛 나겠는데요? 테일게이트와 함께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죠. 바로 프렁크인데요. 아이오닉 9은 프렁크도 넉넉합니다. 스마트키 후드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3초간 누르면 후드가 열리고 프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사륜 구동 기준 52리터로 작은 캐리어나 신발, 가방 등을 넣어두기에 딱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 스위치를 누르면 주행 준비 완료 표시가 뜹니다. 그럼 기어를 뒤로 바꾸고 출발해 보시죠. 만약 주행 중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노멀, 에코, 스포츠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서 드라이브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면 내 스타일대로 성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은 SUV에 꼭 필요한 험로 주행 모드는 이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험로 주행 모드로 변환되고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를 선택해 험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험로를 달릴 때는 터레인 모드와 함께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이용해보세요. 주변 장애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전용 도로를 주행할 때 주행 보조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도로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속도를 유지해줍니다.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정 메뉴에서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을 켜주세요. 그런 다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진 상태로 전용 도로에 진입하면 여기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표시 등이 켜집니다. 하참! 고속도로에는 구간별로 제한 속도가 다르죠. 만약 주행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자동으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감속합니다. 안전 구간을 통과하면 원래의 설정 속도로 주행합니다. 어때요? 똑똑하죠?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를 회수해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제동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매번 조작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생제동 감소 레버를 1초 이상 당겨보세요. 그러면 스마트 회생제동이 켜집니다. 이 기능을 켠 다음 시속 10km 이상으로 주행하면 주행 조건에 맞게 회생제동 단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주행 중 비나 눈 때문에 뒤가 잘 안 보일 때 혹은 적재함이 가득 차서 뒤가 가려졌을 때 디지털 센터 미러를 활용해보세요. 레버를 이렇게 몸쪽으로 당기면 후방 카메라 영상을 통해 뒤가 더 넓고 환하게 보일 겁니다. 반대로 레버를 유리창 쪽으로 밀면 거울로 변합니다. 만약 후방 카메라 렌즈가 오염돼서 영상이 흐려지면 와이퍼 스위치를 클러스터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 3종 클리닝 시스템이 시야를 깨끗하게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에 들어서면 혹시나 부딪히진 않을까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 디지털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해보세요. 이렇게 각도를 변경하면 주변 장애물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차선을 변경할 때는 모니터에 표시된 두 선을 참고하세요. 만약 다른 차량이 황색 선보다 뒤에 보인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고요. 차량이 붉은 선까지 다가왔다면 완전히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차로를 바꿔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차가 가까이 있거나 다가오면 디지털 사이드미러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차할 때도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후진으로 기어를 변경하면 디지털 사이드미러 모니터가 와이드뷰로 전환되면서 좀 더 넓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왕 주차 이야기를 했으니 주차를 좀 더 편하게 하는 기능을 모두 살펴볼까요? 우선 주차 충돌 방지 기능을 설정해보세요. 주차 안전 버튼을 길게 누르면 클러스터에 이렇게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색깔로 표시하고 경고음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주차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이 기능은 좁은 길에서도 꽤 유용하니까 자주 사용해보세요. 이런,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내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툴을 이용해보세요. 이 기능은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FOD 기능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우선 기어를 파킹으로 바꾼 다음 주차 뷰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스마트 키에 있는 전진 혹은 후진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차가 끝나면 스마트 키의 홀드 버튼을 눌러 시동을 꺼주세요. 그럼 주차 끝! 출차할 때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혹시 애프터블로우라는 기능 알고 계시나요? 이 기능은 시동을 끄면 약 30분 후 자동으로 에어컨을 건조해주는 기능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조 편의 항목을 선택하고 에어컨 자동 건조를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시동을 끌 때마다 디스플레이에 애프터블로우 작동 예정 표시가 뜨고 약 30분 후부터 송풍기가 10분 정도 작동하면서 에어컨을 건조시켜줍니다. 애프터블로우를 사용할 때는 꼭 송풍구를 열어줘야 돼요.
자, 이제 주차까지 마쳤는데요. 아참,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시동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눌러서 충전 도어를 열면 충전 표시 등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더 저렴한 심야 시간대 충전을 하고 싶다면 예약 충전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완속 충전 설정에 들어가 예약 충전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단 예약 충전은 완속 충전기나 휴대용 충전기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약 충전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키에서 도어 잠금 버튼과 해제 버튼을 서너 번 반복해서 눌러보세요. 그 다음 커넥터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당기면 바로 분리됩니다. 이 방법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에도 커넥터 분리가 안 된다면 테일게이트를 열고 우측 비상고리를 살짝 당겨보세요. 그러면 충전 인렛 잠금 장치가 해제될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오닉 9의 웅장함 속에 숨어있는 똑똑하고 섬세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운행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200%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아이오닉 9과 함께한 저는 김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